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2-6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36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의 심리를 치료하는 10단계 과정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기억하십니까? 제 첫 번째는 영역 분류하기. 여기에 꼭 공감하고 이런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분석. 1차, 2차, 3차 분석하죠. 세 번째는 의지의 중요성. 네 번째는 목표 세우기. 그런데 이 목표를 세울 때는 큰 목표와 그 다음에 과정 목표, 이 과정 목표를 잘 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원 찾기예요. 여기서 필요한 자원,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또 하나는 장애 요인.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항상 등에 너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어. 그러면 달려갈 수 없잖아요. 이걸 내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 요인 찾아서 제거하는 거.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실행 및 점검 계획을 잘 짜는 거예요. 실행 계획을 잘 짜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자원들과 장애 요인들을 정리를 했으면 다음에는 단계별 실행 계획과 함께 점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픈 감정의 농도가 강할수록 목표를 세웠어도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누군가가 점검하면서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심리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해도 사실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동을 같이 해주는 도우미가 좀 필요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울 때 잘 세우고, 세웠으면 반드시 실행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여기에. 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뭔가 정기적인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이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안 걷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걸으세요 하면 쉽지 않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실행 계획을 아주 잘 짜야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계를 하되 그분이 할 수 있는 만큼에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실행 계획이 없으면 상담이라는 게 그냥 별 의미 없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듣고 공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공감해 주는 것만을 원하세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공감함으로써 그분도 마음도 편안하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결국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이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공감만 하다 보면 이게 못 벗어나요, 이게. 그 상태를 인정해주고, 그 힘든 점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건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면은 공감해주기만을 바라세요? 아니면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길 원하세요? 저는 공감만 필요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상담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한을 둡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공감만 한다는 게 이게 사실 나중에 가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감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부터는 자꾸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감정에 매이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행동 원칙. 감정을 매여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해요. 조금만 하다가도 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주저앉게 되고 난 못하겠어. 그걸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행동 원칙을 짜서 그걸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강, 자, 내일부터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내일 몇 시부터, 언제, 어떻게, 그리고 내일 그 일을 위해서는 오늘 뭘 준비할 수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실행하고 싶은가, 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구체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하루에 몇 번, 또 언제까지 실행을 해보겠는가, 그 목표가 해낼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모두 실행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이것을 위해 누가 어떻게 도와주면 행동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동 계획을 실천하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가, 이 계획을 실천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행동 변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막연한 계획보다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자녀에게 칭찬을 더 많이 한다가 아니라 자녀에게 하루에 한 번 칭찬을 하고 이런 노력을 일주일 동안 계속한다. 이렇게 이제 코칭할 때 이제 이렇게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도 내가 하루에 3번 이상 감사의 일기를, 감사하다는 말을 하겠다. 또 나는 잘하는 거를 꼭 찾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제를 줄 때 오늘 하루 끝나면 오후에 되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3개 정도 찾아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틀에서 하도록 한다는 거, 물론 어떤 선에서는 약간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이게 중요한데요. 혼자서만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 계획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누군가가 함께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그래 필요한 겁니다. 행동 실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누가 진척 상황을 점검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을 상담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주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코칭할 때 사용을 해요. 아이들에게도 뭐 점수가 떨어졌는데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때 이런 걸 이제 그거 나중에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아니면 누가 옆에서 이제 이런 걸 하죠. 또 어떤 습관 바꾸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코칭할 때도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코치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게 한다든지 이게 참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리질병을 치료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식사 패턴을 좀 개선하세요. 하루 식사 꼭 하셔야 됩니다. 3번. 자, 그래서 그러면 식사할 때 그 했다고 하는 것을 메뉴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또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감사하다는 말, 그 다음에 하루에 잘한 것 찾아서 잘한 거 확인하기,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심리질병으로 이렇게 앓는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잘하는 게 있네,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네, 이렇게 그런 걸 바꿔주는 작업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6번째는 실행 및 점검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건 물론 귀찮게 막 졸라대듯이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하기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10가지 중에서 6번째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